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용 기자 대신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만 보다가 목요일에 만나니까 어색하네요. 예, 노래도 뭔가 다른 것 같고 예. 같은 방송인데 다른 날에 오니까 네.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완전 사뭇 다르죠. 네. 저는 매일 달라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국도 연결하죠.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이 어색하지 않은 이건입니다. 오늘은 류청 이건의 랄롱도르입니다. 자, 이건 기자, 손흥민 선수가 개막전에 골을 터뜨렸는데 이거 보셨나요? 네, 이곳 시간으로 8월 15일, 우리에겐 의미 있는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에 열린 토트넘 홈에서 열린 토트넘과 맨시티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였고요.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0대0으로 맞서던 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만들어냈고 이 골에 힘입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맨시티를 잡아냈습니다. 개막전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경기였고 일단 뭐 시청률이 꽤 높은 경기였을 텐데 네. 맨시티의 승리를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시즌 뭐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워낙 강한 팀이었고 또 이번 이적 시장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당연히 토트넘 홈에서 하지만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예상을 모두 뒤엎어버렸습니다. 그 골 어떻게 들어갔죠? 왼발 가마치기인데 제가 묘사가 잘 안 돼요. 일단 그 역습 상황에서 네. 오른쪽 측면 넓은 곳에서 이제 공을 받았고요. 네. 예, 그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다가 그 헛다리 짚기 있지 않습니까? 네. 헛다리 짚기를 한 다음에 수비수를 제친 다음에 왼발로 먼쪽 골대, 그러니까 왼쪽 골대를 보고 찼는데 절묘하게 들어가서 골키퍼가 손도 못 써보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골을 지켜보는 그런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 뭐 공 잡아서 몰고 가다가 헛다리 짚기하고 수비 제치고 감아서 네. 골. 제일 멋있는 슛이네요. 네. 이건 기자, 뭐 의외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뭐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질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였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정말 오케이다라고 했는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았고요. 손흥민 선수는 일단 영웅이 됐고 이제 경기 후에도 이날 5만 8천 명의 팬들이 들어왔는데 경기 후에 경기장 바깥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해리케인 선수가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는데 사실 계속 뭐 해리케인 선수가 맨시티로 가고 싶다고 몽린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날 경기엔 나오지 않았고요. 이 맨시티 팬들이 경기 초반에 케인은 맨시티로 오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토트넘 팬들을 약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결국 토트넘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토트넘 팬들은 이제 경기장에서 보고 있나 케인, Are you watching 케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재밌었겠어요. 네.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가 개막전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나요? 네, 일단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 올렸는데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EPL 사무국에서 올린 주간 베스트 11 그리고 BBC 영국 공영방송이 꼽은 2주의 팀 등에 모두 이름 올렸는데 사실 그 EPL 사무국에서 하는 거는 앨런 시어라라고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가 뽑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뽑는데 손흥민 4-3-3 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앙 스트라이커 자리에 위치를 했고요. 손흥민과 함께 뭐 리버풀의 살라 그리고 에버턴의 히찰리송 선수가 같이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더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포그바 선수는 도움을 4개 올렸고 네. 페르난데스 선수는 해트트릭을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어쨌든 이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가 또 손흥민이었다는 것이 좀 인상 깊고요. BBC에서는 3-4-3 포메이션으로 뽑았는데요. 손흥민이 여기서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토트넘 개막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케인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손흥민 원톱 체제가 이건 기자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그 토트넘의 선수 구성상 케인이 없으면 토트넘의 원톱으로는 손흥민 선수밖에 뛸 선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딘 스칼렛이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아직까지 17살, 상당히 어린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케인 선수 말고 만약에 케인 선수가 나가든 나가지 않든 어떤 선수를 좀 백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가장 최적 포지션은 왼쪽 날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왼쪽 날개로 세우고 케인이 원톱에 서든 아니면 그에 대한 백업 선수가 원톱에 서든 그런 식의 포메이션이 되어야 토트넘의 그 팀 전력 자체가 극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누 산투 감독은 그 지점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손흥민 원톱 카드를 쓰면서 상대를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압도를 하면서 뒷공간이 강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원톱 카드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팀들 뭐 수비에 치중을 한다라든지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원톱 카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뒷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 혹은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신 스트라이커라든지 큰 스트라이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남은 이적 기간 동안에 뭔가 좀 계속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단 이 팀에서 마음이 떠나버린 케인이라는 선수가 글쎄요 토트넘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건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아직까지 이제 이적 시장 이제 완료까지 끝날 때까지 약 13일 정도 2주 조금 안 남아 있는 1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해리 케인 선수는 분명히 팀의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고요. 맨시티는 계속 케인을 데리고 가려고 계속 돈을 조금씩 더 올리면서 케인을 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에서는 차라리 케인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 1시간 전까지도 케인의 이적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계속 케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말 30분 남겨놓고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이게 축구 관련 기사들 이렇게 보니까 만수르는 이미 뭐 맨시티 구단주 아닙니까? 토트넘이 원하는 케인 이적료 2,400억 원을 마련했다. 이걸 뭐 사실 그분은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써라라고 지시하면 되는데. 지갑에서 꺼냈다 뭐 이 정도 같은데 네. 글쎄요. 케인의 거취는 13일 남았으니까 네.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항전이 이제 다음 일정인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이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이게 새로 생긴 대회 아닌가요? 네, 올 시즌 그러니까 2021-22 시즌부터 유럽 축구 연맹에서 만든 대회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보기에 유럽 대항전이 2개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요. 네. 그 밑에 팀들이 진출하는 유로파 리그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고 이 바로 밑에 있는 팀들도 아하. 출전할 수 있는 리그가 만들어져서 유럽 대항전이 이제 세 갈래로 열리게 됐고 말씀드린 대로 등급으로 보면 3등급이기 때문에 제일 낮긴 합니다. 그렇죠. 토트넘이 이제 지난 시즌에 성적이 이거밖에 네. 안 됐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뛰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대회인 건 확실합니다. 이건 기자, 현지에서도 뭐 이런 반응은 있습니까? 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대해서 현지 팬들, 제가 이제 그 맨시티전 하기 전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현지 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컨퍼런스 리그 자체도 모르는 팬들도 많고, 토트넘 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대회 나가서 뭐 하냐. 유로파 리그도 아니고, 최소한 유로파 리그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손흥민, 델레알리, 해리케인 이런 선수들이 그런 대회에 뛰는 것 자체가 그 선수들에게 신뢰가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을 가지는데, 이제 상대팀이 파코스 대 페레이라라고, 포르투갈 리그 지난 시즌 5위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잉글랜드 리그와 포르투갈 리그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는 조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좀 쉴 것 같고요. 누누 산투 감독도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못 뛴 선수들, 딘 스칼렛이라든지 브레안 힐, 이런 선수들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1라운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다른 팀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사실 맨시티가 토트넘에 패한 것을 제외하면 강호들이 모두 쉽게 이겼는데요. 맨유, 리버풀, 첼시가 나란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유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5대1로 승리를 했고요. 리버풀은 노리치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첼시도 크리스털 팰리스, 런던 같은 연고를 한 구단인데 3대0으로 이기면서 모두 1라운드를 웃으면서 마쳤습니다. 명문팀이 다 이겼네요. 특히 네. 맨유랑 붙은 그 리즈. 네. 리즈 유나이티드는 참 이게 이제 단어를 만든 팀이잖아요. 새로운 신조어를. 뭐 누가 굉장히 한때 잘생겼었다, 멋있었다, 예. 예뻤다. 리즈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로 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때문에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게 그 앨런 스미스라고 박지성 선수와 함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도 상당히 잘했고 외모도 수려했기 때문에 리즈 시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리즈가 그 당시에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한동안 2부 리그에 가 있었는데 마르셀로 비엘사라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도 한번 거론됐었던 일단 별명이 광인이거든요. 네. 축구에 미친 감독이다. 네. 전술의 대가인데 이분이 오면서 이제 승격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맨유에게는 5골을 내주면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1라운드를 치른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기자, 현지에서는 또 어떤 팀들 주목하고 있죠? 일단 그 1라운드 유청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명문 팀들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관심, 그 외에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바로 브렌트포드 아스널의 첫 경기였는데, 아스널이 브렌트포드가 74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첫 경기를 홈에서 아스널을 상대를 했는데 아스널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널은 더 이상 명문팀이 아닌가? 더 이상 강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이 이제 지금 매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스널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뭐 메뉴라든지 첼시 다 승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메뉴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5대1로 승리를 하면서 올 시즌 메뉴가 우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막전 놓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2라운드는 꼭 챙겨봐야지. 그래서 일정을 제가 좀 대충 봤는데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8월 22일 일요일에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게 또 그 페헤이라와 경기인데 그 전전날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비교하기 쉬운데요. 페헤이라와의 경기가 한국 시간 금요일, 그러니까 20일 금요일 오전 3시 30분에 합니다. 근데 울버햄튼과의 2라운드 경기가 한국 시간 일요일 22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이틀 정도 뒤에 바로 경기를 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원정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건 기자도 얘기했듯이 주전들이 다 나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크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이 나올 확률이 확실히 큽니다. 야, 근데요. 이게 8월 22일에 2라운드가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9월 2일에 A매치가 있어요.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 체력 관리 좀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리그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리그 경기에는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해리케인 선수도 사실상 지금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기를 뛴 뒤에 9월 2일 날 이라크와 서울에서 경기를 하고 9월 7일 날 레바논과 수원에서 경기를 합니다. 네. 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은 원래 9월 7일 경기가 이제 원정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비행기를 한번 덜 타도 된다는 거. 역시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의 체력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실 쉽진 않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여정을 강한 체력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시즌 초반에 뭐 승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기자, 이번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일단 이번 2라운드 최대 관심 경기는 결국 아스널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이제 아스널이 브렌트포드에게 일격을 당하고 홈 개막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지금 좀 위기에 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승격팀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느냐 라면서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고, 반면에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1라운드에서 3대0으로 완파를 했고, 여기에 인터 밀란에서 대형 스트라이커인 로멜로 루카쿠 거의 9,700만 파운드 정도의 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적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카쿠가 가세한 첼시, 계속 최전방에서 그 득점력이 아쉬웠는데 이 득점 머신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아스널의 홈에 가서 또 얼마만큼의 엄청난 공격력을 보일지, 그 결과가 가장 기대되는 바로 아스널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분데스리가 또 라리가도 함께 개막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류청 기자, 랄롱도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음악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음악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좋다니까요. 이건 기자, 영국 팬들은 어떻습니까? 프리미어 리그와 함께 뭐 독일의 분데스리가, 뭐 라리가, 또 이탈리아 리그 좀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뭐 영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팀, 자신들의 리그 외에 유럽 무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이제 뭐 유럽의 뭐 분데스리가라든지 라리가, 세리아, 그 누가 뛰더라, 이 정도만 관심이 있지, 그 경기 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팬들이라면 그냥 뭐 누가 이겼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로파 리그 정도, 이제 유럽 무대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팀들이 나가니까 그 정도의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날아다니다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토트넘 팬들의 질문이 Who is Son? 손흥민이 누구냐 할 정도로 그런 질문이 줄을 이뤘으니까 그만큼 토트넘이라든지 뭐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분데스리가도 관심 없고 라리가도 관심 없고 세리아도 크게 관심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의 축구 사랑은 참 독특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토트넘의 아들이죠, 손.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재성 선수까지 마인츠로 갔습니다. 마인츠에는 이제 한국 선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인츠에는 대대로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많았고, 지금 이재성 선수가 있는데, 일단 분데스리가에서는 지금 3명 정도가 이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에 있고, 정우현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 있는데, 개막전에 이 이재성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팀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았고, 개막전부터 이 코리안 더비가 벌어지다니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경기는 이재성 선수의 팀인 마인츠가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이재성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서 90분을 뛰고 추가 시간에 이제 교체가 됐고요. 네. 황희찬 선수는 후반 19분에 교체로 들어오면서 두 선수가 이제 20분 가량 같이 맞대결을 벌였고요.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도 빌레펠트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70분을 활약했고, 경기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마인츠에서 어떻게 좀 활약을 했나요? 이날 그 골대를 강타했거든요. 사실 이재성 선수가 이제 2부에서 팀 에이스로 활약을 했지만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 승격, 그러니까 단계를 하나 끌어올렸고 다른 팀으로 왔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는데, 역시 이재성 선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후반에 들어와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궁금한데, 이건 기자, 황희찬 선수의 거취가 조금 불분명해졌어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뛰지 않겠느냐 라는 뭐 그런 이제 예상들도 있었는데, 결국 황희찬 선수는 후반 19분에 들어가면서 선발 출전을 못했다. 그만큼 주전에서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시간, 주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꼭 선수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뭐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뒤이어서 불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적설입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터키에서
사실 터키와 독일이 조금 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터키와 독일이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잘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터키 리그로 많이 넘어가서 또 활약하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터키 언론들이 터키의 페네르바체가 황희찬 선수를 노리고 있다. 오. 임대로 데리고 온 다음에 완전 이적 옵션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터키 언론들의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터키에서는 그 페네르바체는 김민재 선수가 최근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단 터키 언론들이 이런 식의 보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계속 터키 언론들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아마 터키 리그에 뭐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다 뛰는 리그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빙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페네르바체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얼마 전에 들어간 팀이고 터키 리그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사실 랄롱도를 함께하고 있는 김정용 기자가 지금 터키에서 김민재 선수를 취재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청 기자가 나오셨는데 돌아오면 뭐 황희찬 선수 얘기 좀 물어보겠고요. 유청 기자, 정우영 선수는 이번 시즌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정우영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권창훈 선수 함께 있을 때도 권창훈 선수가 더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그렇죠. 팀 내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는 건데 다만 공격수는 결국 골과 도움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받았을 때 골과 도움을 좀 올린다면 계속해서 이제 중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언젠가는 또 출전 시간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엔 좀 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과 도움으로 보여주라. 정우영 선수. 네. 자, 이건 기자, 스페인 라리가의 이강인 선수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년 6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재계약을 안 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강인 선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좀 휴식을 취하다가 스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남아있는 한 12일, 13일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적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이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총 2대2 마트레이드의 이적료까지 뭐 이렇게 해서 수합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울버햄튼 행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라나다라든지 다른 팀들도 계속 이강인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공격수 황의조 선수는 이적설이 있었는데 일단 보르도에 남는 건가요, 유청 기자? 일단 그 올림픽 휴식기를 끝내고 팀으로 돌아가서 2라운드 경기에 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마르세유와의 경기에 출전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는데요. 다만 이적설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 감독 기구에 선수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조건 선수들을 이적시켜야 되는데 황의조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비싼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팔아야만 어느 정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서 이적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다만 이 팀이 얼마의 이적료를 내밀 것인가에 따라서 이적 가능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황의조 선수도 프리미어 리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랄롱도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축구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유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스포츠가 준비한 도쿄올림픽 감동 소환 프로젝트 올림픽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신사 유도 조구암 선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태원.